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지금부터 아파트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재테크의 최고의 방법인 소형 건축 사업, 즉 디벨로퍼가 되는 것인데, 이 디벨로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 디벨로퍼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디벨로퍼가 되는 방법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신종 코로나로 세상이 참 시끄럽고, 이로 말미암아서 경기마저도 큰 영향을 받는데, 심지어는 유튜브에서는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신종 코로나로 아파트값마저도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정부 정책까지 이어져서 아파트가 뭐 폭락할 것이라고까지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여러 변수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파트보다는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디벨로퍼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디벨로퍼는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지금까지 집장사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의 예나든지 건설회사나 시행회사로까지 크게 성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디벨로퍼는 그야말로 재테크 수단으로서 블루오션이고 최고봉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벨로퍼가 되는 방법으로서 제가 그동안은 6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라 라고까지 설명하는 가운데, 한번 집을 짓게 되면 계속 집을 짓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 또 5번째,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라,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이 방법 중에 전문가는 공인중개사, 건축사, 시공회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며, 특히 이러한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전문가의 선정 방법과 활용에 대해서 이때도 제가 6가지의 방법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은 1, 2, 3번 아는 사람과 하지 마라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사를 최대한 활용하라부터 제가 설명을 오늘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전문가들 가운데 건축사가 하는 일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건축사만 잘 선정한다고 하면은 디벨로퍼의 거의 대부분은 해결된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정도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럼 건축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한다고 하면, 첫째, 기획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려 보면, 무슨 일이나 중요하듯이 디벨로퍼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기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서, 디벨로퍼에서 기획이란 어떤 건물을 어떤 형식으로 입주하느냐 또는 임대를 주느냐, 분양하느냐, 매매하는 것 등 건축 규모라든지 예산 책정,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모든 세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축사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대지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사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획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고, 대지 선정. 대지 선정은 물론 공인중개사들이 대지를 물색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대지가 좋은 대지인지 아닌지, 아마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 공인중개사 분이 잘 설명하겠지만, 건축적인 부분, 그러니까 건물의 배치라든지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조권 등 건축에 대한 분석은 건축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기본 설계, 사람들은 가설계라고 얘기하는 건데, 가설계를 해서 어떻게 건물이 그 땅에 지어질지를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그 땅을 계약하거나 또 땅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의 전문적인 디벨로퍼라든지 건설회사 이런 사람들은 땅을 그냥 사지 않죠. 반드시 건축사에게 기본 설계를 의뢰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걸 보고 그 땅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가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건축 규모 산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설계를 해보면 그 땅에 어느 정도 면적이, 어느 정도 어떤 건물이 건축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공사비 말고도 어떤 임대를 하거나 어떤 분양을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간에 이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도 예산 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만약 그렇게 대지가 선정이 되면 이제 구체적인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계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계는 한 가지만 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따라서 건물의 배치도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할 수가 있고, 주차 방식도 그렇고, 그런 것에 따라서 건물의 평면, 건물의 외관이 각각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건축사라고 모두 다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해당 업무에 능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설계자는 같은 땅이라도 훨씬 효율적이고 사업성 있는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 시간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설프게 내가 건축을 공부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건물의 배치를 어떻게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런 전문적인 이 해당 분야에 능통한 그런 건축사가 그 땅을 분석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일을 하는데 경험도 많고 성실하고 꼼꼼한 설계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건축 허가를 건축사가 받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 CM에 대해서, 이 CM이라고 하는 거, 이 CM을 포함해서 이 건축사는 어찌됐든 간에 이 전반적인 기획에서부터 CM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공회사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부담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공은 사업비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시공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죠, 사실. 사기를 친다든지, 부실공사니, 악덕업자니, 철근을 빼먹는다느니, 별별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아마 이것 때문에 디벨로퍼를 하는데, 아마 집장사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가장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렇다고 하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CM이라고 하는 것인데, CM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린다 한다면, CM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 해서 CM이라고 하는 업무에는 여러 가지 기획 및 설계 단계, 시공 준비 단계, 시공 단계, 준공 후 단계, 이런 단계들을 건축주를 대신해서 이 CM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라든지 시공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공사 관리를 하든지 심지어는 공사 자금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과정이라든지 거의 모든 과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거를 CM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CM을 건축사가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어서 만약에 이 CM을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한다고 하면 아마 디벨로퍼를 하는데 거의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CM에 대해서는, 근데 CM은 대단히 중요하고 얘기할 것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건축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요령과 어떤 신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신뢰입니다. 그건 건축사뿐만 아니라 이 공인중개사, 시공회사,
세무사, 법무사 모든 전문가들이 마찬가지죠. 한번 누군가를 정하게 되면 여기에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면,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정이 되면 정말 신뢰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신뢰는 상호에게 요구되는 항목인데, 만약에 디벨로퍼와 이 그런 전문가들 사이에 만약 신뢰만 생긴다 한다고 하면 서로 윈윈하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하기 쉽게 이야기해서 이 전문가 그룹을 여러분들이 갑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발주하는 부분이니까 갑이고, 이런 분들이 을이라고 했을 때, 갑과 을이라고 봤을 때 건축주인 갑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일을 맡길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만나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그 사람을 과연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신뢰를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심성의껏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을 입장에서 평생 일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갑 입장에서는 상대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을 입장인 전문가들도 그런 행태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죠. 하긴 갑 입장에서는, 일을 주는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별 수 없는 일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하여튼 만약 누군가를 정했다면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믿고 신뢰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과 일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요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일단 정하면 갑, 을이 아닌 파트너로서, 그야말로 갑과 을이 아니죠. 이제 서로 파트너인 것입니다.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 서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이 디벨로퍼 사업은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들의 역할이 본 디벨로퍼 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부분의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사업의 주관자인 디벨로퍼로서 자신의 판단에 따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의 조력자로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성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협조해 주느냐, 또는 사업주인 디벨로퍼가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와 대안과 의견을 제공해 주느냐, 이런 데 달려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간혹 비용,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용역비가 역시 돈이죠. 돈이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을 입장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비용은 전체적인 사업비에 비하면 극히 사실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을 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해 준다면 아마도 돌아오는 효과는 그런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역효과, 물론 사람이 꼭 돈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돈만큼 일한다는 경제 논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를 선정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재테크 수단, 주식이나 경매,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디벨로퍼는 파트너들인 전문가들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고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벨로퍼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CM을 잘만 활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손쉽게 디벨로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M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M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벨로퍼가 되는 마지막 단계로 결론적인 얘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으로는 또 어떤 더 구체적인 기획이라든지 자금 문제, 또 사업 분석, 뭐 이런 사후 관리, 뭐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